투어 도중에 티보즈가 쓰러지고 TLC는 투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티보즈 또한 자신의 지병을 이때까지 숨겨왔다고 하는데 자신의 말로는 누구도 나를 동정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역시 데뷔를 앞두고 이 지병의 존재가 드러나면 자신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숨긴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안 아팠던 곳은 손가락과 혓바닥밖에 없었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고통 속에 울기 시작했다고. 말만 들어도 아프죠. 하지만 이럴수록 멤버들은 똘똘 뭉칩니다. 셋만큼 좋은 케미를 보여주는 조합은 없었고 멤버들은 불만 없이 티보즈의 옆을 지켜요. 그리고 투쟁 끝에 매니저인 페블스로부터 의사결정권을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하죠. 결국에 2집부터는 페블스가 의사결정권을 내려놓게 되는 거고요. 비록 수익 배분은 그대로였지만 TLC는 적어도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TLC의 사건 사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칠리와 티보즈 모두가 한 번씩 위기를 겪었던 TLC. 하지만 레프트아이가 겪는 위기는 상상을 초월하죠. 집을 불태워요. 남자친구에게 분노해서 화풀이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집 자체가 전소해버리고 만 건데, 본인의 말로는 남자친구인 안드레 라이즌의 바람기와 폭력 등에 지쳐있던 와중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사온 테니스 그 신발 더미 속에서도 자기 신발은 한 켤레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취해있던 레프트아이는 이전부터 쌓아둔 분노를 폭발, 테니스 신발을 욕조에 넣고 그냥 불태워버려요. 근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집을 통째로 태워버린 거고, 이 소식은 다른 위기와는 달리 대외적으로 언론을 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죠. 레프트아이는 1만 달러의 벌금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센터에 입원을 하고요. 이거는 TLC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스캔들이 되고, 레프트아이 또한 재활 때문에 이 집 녹음에 차질을 빚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은 스튜디오를 향하는 차 안에서 무지개를 봤다는데 리사가 그 무지개를 보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의 심정을 랩으로 표현합니다. 그 랩이 바로 내가 어제 무지개를 봤어로 시작하는 워터폴스의 랩 구간이고요. Drapes of now clear blue and unconditional. Skies have dried the tears from my eyes. No more lonely cry. Dreams are hopeless aspirations and hopes are coming true. Believe in yourself. 자신의 삶을 폭풍우에 빗대어 표현해봤다고 하죠. 그래서 레프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흥행에서도 TLC의 대표곡이 돼요. 워터폴스가 수록된 이 집 크레이지 섹시 쿨은 미국에서만 1000만 장을 넘게 팔아치우면서 TLC의 전성기를 만듭니다. Don't go chasing waterfalls. Please stick. I know that you're gonna have it your way. You're not moving too fast. Just keep it on and do what you close shut. Digging the same, digging on you, digging on me. Baby, play with this song like that. I gotta be in love with something like that. Baby, it's yours, all yours. Give you the red light special. If I was your girlfriend. 고난이 TLC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한데 1집보다 차분하고 진정된 R&B 앨범이 되었어요. TLC는 이제는 비슷한 메시지를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실제로 멤버들이 밝힌 크레이지 섹시 쿨의 뜻도 모든 여자들에게는 미친 면도, 섹시한 면도, 쿨한 면도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낸 이름이래요. 이 이름부터 정해놓고 프로듀서에게 이런 사운드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워터폴스 같은 경우는 에이즈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뿐이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곡이죠. 그리고 마약 중독을 향한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데, 멤버들이 말하길 폭포를 쫓아가지 말라에서의 그 폭포는 자기 파괴적인 무언가를 뜻하는 거래요. 그리고 멤버들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칠리가 말하길 이때는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 막 이해하던 참이었다고. 그 조화가 이 곡에서 드러났다고 보셔도 좋죠. 레프트아이의 랩, 티보즈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칠리의 높은 음이 어우러져서 명곡을 만들어내요. 또한 클립 같은 노래는 남친이 바람피니까 나도 바람 펴서 사랑을 받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는 또 티보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곡이라고 하네요. 이외에 프린스의 곡을 커버한 If I Was Your Girlfriend 같은 곡은 그 깐깐한 프린스마저 흡족해하면서 리메이크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멤버들은 이 앨범을 만들자마자 히트를 직감했고, 실제로 이 앨범은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대성공, 파격 없이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걸그룹 역사상 최초의 다이아몬드 앨범. TLC는 그래미 최우수 R&B 앨범 상과 최우수 R&B 그룹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죠. 그리고 워터폴스의 뮤직비디오는 MTV 뮤직 어워드를 쓸어가고요. TLC.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점에 오르는 TLC. 그렇다면 부와 명예가 모두 따라와야 마땅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TLC에게는 계약 문제가 있었잖아요. 멤버들은 부를 얻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빚에 허덕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훗날 레프트아이가 밝히는 계약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TLC 앨범의 지분이 100이라면 멤버들이 갖는 건 7, 1이 8센트니까 앨범 한 장당 56센트를 가져간다네요. 1000만 장이면 560만 달러인데 TLC는 계약상 녹음과 투어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직접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300만 달러가 빠집니다. 260만 달러가 남으면 거기서 세금을 빼고 또 130만 달러가 남아요. 근데 여기서 매니저랑 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봉급을 주면 신들한테는 얼마가 남느냐는 거죠. 멤버가 연간 고작 5만 달러를 가져갔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 5천 달러라고도 해요. 여기에 멤버들이 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이런 초대박 앨범의 말로는 충격적인 파산 선고. 10 million albums worldwide. We have worked very hard. We have been in this business for 5 years. And we are broke as broke can be. 실제로 2집과 3집 사이의 발매 간격을 보면 2집의 발매가 94년 11월, 3집의 발매가 99년 2월이거든요. 무려 4년 3개월의 시간차가 있었는데 이 동안 멤버들은 파산 신청에 이은 조정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페블스 측에서는 나는 TLC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멤버들이 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파산을 선언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갈등은 1년 4개월 만에 극적으로 봉합. LA 리드와 페블스는 이혼하죠. 그리고 LA 리드의 라페이스 레코드가 새로운 계약을 가져오고 TLC는 마침내 3집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게 돼요. 게다가 이 시기에는 프로듀서 댈러스 오스틴과의 갈등도 있었던지라서 앨범 작업이 또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5년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TLC를 기억하고 있었고 TLC를 모델로 한 수많은 걸그룹이 탄생하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3인조 걸그룹 하면은 SES랑 디바 같은 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4인조지만 그 전설적인 걸그룹 스피드의 멤버들이 TLC를 엄청나게 동경했다고 하죠. 멤버들은 이 사이에 개인 활동을 하고 레프트아이는 후배 양성도 하고 그랬는데 TLC를 기억하는 팬들은 이때에도 계속 팬레터를 보내면서 멤버들을 그리워했어요. 멤버들은 이에 감명받아서 3집 이름을 팬메일로 만듭니다. 말 그대로 팬들을 위한 앨범. 99년에 나오는 앨범은 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대중들을 다시 한번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리죠. 앨범 커버에서부터 그 당시 유행한 사이버적 느낌이 물씬 나는데 롤링스톤즈는 이 앨범을 사이버 R&B의 걸작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세기 말의 팝 트렌드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들의 R&B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개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하는 곡이 바로 노스크럽스고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가 이 곡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후 에드 시런은 Shape of You 작곡자 명단에 노스크럽스의 작곡가 3명을 추가하게 되고 이거는 사람들이 TLC 하면 뭐 What First 다음으로 많이들 꼽는 명곡 중 하나죠. 이거는 본인들의 3번째 빌보드 1위 곡이기도 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남자들을 스크럽스로 칭하면서 우리는 그런 스크럽스는 필요 없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빌보드 1위를 차지하는 언프리티 같은 노래는 외모지상주의를 지적하면서 내가 왜 너를 위해 예뻐져야 하냐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TLC 노래 중 하나예요. 얼터너티브 락 느낌이 있어서 너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TLC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절묘하게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신들의 메시지를 지켜나가면서도 음악은 매번 달랐고 그 세대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공략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미 최우수 R&B 앨범상과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수상하는 등 TLC에게 실패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스토리는 있었으니 바로 레프트아이에 관련한 이야기. 리사 레프트아이는 솔로 앨범을 원했고 TLC의 이야기는 갑자기 너무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And being there for us, we really thank you.
We love you guys, and we know that Lisa's smiling, and we just hope that she's proud of us right now. Thank you.